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넘어섰습니다. 이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긴작했던 주 요인이었죠. 부채한도 상향이 합의가 되면서 미국 하원이 이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만 부채한도 상향 과정이 막판까지 만만치 않다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은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이 부분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하원의 보수파들이 초당적인 합의를 막으려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또 나왔고, 절차상으로도 또 이게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7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걸 검토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원 규칙위원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랄프 노먼이라든가 아니면 칩 로이 같은 이 하원의 이제 강경파들이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거부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맥카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은 안 한다라고 발언했지만 그래도 좀 우려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포결해가지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51대 49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뭔가 반대 입장을 내보이면은 이게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지금 지난밤에 이제 상원의원 한 명이 나서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옐렌 장관이 얘기했던 6월 5일까지 이게 전부 다 되겠냐, 아니면은 일요일 날도 이제 상원 의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라든가 반대 목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6월 5일까지 맞추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6월 5일까지 통과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게 대해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밤에 경제 지표들 발표됐는데 집값은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7개월 연속 이제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마이너스권으로 쭉 오다가 2달 연속해서 오른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기에는 집값의 하락은 일단 멈췄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좋게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최저치 102.3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보다도 또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국인들의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달러 아래로 빠르게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69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러시아가 왜 감산하지 않느냐 하고 굉장히 어떤 분노를 표명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노동시장 데이터들 나옵니다. 이제 잡 오프닝부터 해서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됩니다. 연준 베이지북에서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음 달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라든가 C3AI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연준의 베이지북을 비롯해서 장마감 후에 세일즈포스 그리고 C3AI 등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간밤 섹터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섹터가 또 강세를 나타냅니다. 애플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AI 붐에 힘입어서 며칠 동안 연이어서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간밤에도 약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반도체 기업 중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텔과 퀄컴도 각각 약 3.4%, 5%씩 상승을 했고요. 고실적을 발표하는 C3AI는 33.4% 폭등하면서 AI 관련주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애틀란틱 에쿼티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자 7.47% 급등을 했고요. 소비주 쪽을 보시면 테슬라와 아마존이 포함된 임의 소비재 쪽은 강세를 보인 반면 필수 소비재는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마존이 1%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의 주가의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3년에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4% 급등을 했습니다. 포드는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을 하자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 타겟은 약 3.7%, 달러트리는 2.7%가량 하락하는 등 필수 소비재 쪽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을 보시면 국제유가가 4% 가까이 하락을 하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대본에너지가 2.3%,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1.15% 하락을 했고요. 엑손모빌, 쉐보론 등도 역시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별 이슈들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사실 시장 뺏기는 쪽에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죠. 근데 지난밤에는 이제 동조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CEO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잠재 고객이죠.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은 한 4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잠재적 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이제 목표가가 조금 그 시장에서 좀 낮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한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제 테슬라에 동반해가지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 이제 외교부장하고 회담하고 상하이 공장도 견학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하이 공장은 한 100만 대 정도 차량을 생산을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 공장도 건설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됐고 캐시 오더가 또 나서가지고 한마디 했죠. 인공지능 사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는데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됐습니다. C3가 지금 17%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죠. 구독 사업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됐습니다. 3분기에 매출의 전체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GX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그렇게 또 지난밤에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 6,65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회사 전망치 기존의 전망치보다도 또 훨씬 높게 또 측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평가를 받고 업스타트 같은 종목들도 동반해서 한 15%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간밤에 4%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포드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포드가 이제 테슬라하고 같이 이제 스테이션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F150 라이트닝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에 다른 머스탱이라든가 이렇게 주력 종목들, 그러니까 주력 차종들을 갖다가 이제 테슬라 쪽에서 같이 공유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한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 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매수 괜찮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 구조 간단히 보시면은 시장 기대치를 지난 1분기에 크게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기대치를 더 높였고 2019년도 매출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의 어떤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들 의견 보면은 매도 의견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 의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수렴 구간으로 충분히 시간 조정 거치고 있는, 정말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수렴 구간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매수는 최대한 12달러 구간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여기서 다시 발생하면은 상당히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13달러 안착해야지만 다음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절매는 11달러로 짧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재매수도 10달러 구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상황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6개월 정도로 한 15달러 정도 잡으시고요. 12개월에 18달러까지도 목표가 잡으시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포드였는데요. 매수가는 12달러, 목표가는 6개월 15달러, 12개월 18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